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뭇잎 그리는 방법을 보여봐 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나무를 그리거나 우리가 자연물을 그리게 될 때 잎사귀 표현, 나뭇잎 표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뭇잎 그리는 게 어렵다라고 하셨던 분도 계셔서 나뭇잎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봐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일단 나무를 전체를 그리지 않고 약간 일부분만 오늘 그려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나무라든지 나뭇잎, 그러니까 나뭇잎을 하나만 그릴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일단 여러 개의 나뭇잎 여러 개, 그러니까 나무를 그린다라고 하실 때는 그 나뭇잎을 잘 관찰을 하시면 잎사귀가 길쭉한 게 있고요. 끝이 뾰족하면서요. 그 다음에 뭔가 동글동글하면서 통통한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 그런 잎사귀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길어서 뾰족뾰족한 느낌이 나는 잎사귀도 있고요. 이렇게 잎사귀는 종류가 가지각색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릴 나무나 나뭇잎의 생김새를 한번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동글동글한지 아니면 뾰족한지 아니면 잎사귀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지 그런 걸 일단 관찰을 하신 다음에요. 외곽을 한번 그려주시는 거죠. 저는 좀 동글동글한 나뭇잎이 모여있는 나무의 외곽을 한번 그려봐 보도록 할게요. 이런 나뭇잎들이 모여있는 나무의 외곽을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핀터레스트에서 찾은 나무 이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외곽을 그려주시고 나서 나무를 보시면 위쪽에 약간 밝은 느낌이 있고요. 나무의 아랫부분에 어두움이 생겨요. 우리 나무 밑에 그림자,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을 나눠 주셔야 되세요. 이러한 어둠이 관찰이 잘 안 되시면 가지고 있는 사진을 흑백으로 전환시켜서 어두움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 제가 어두움을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사선을 사용해서 어두운 부분은 쭉 음영을 깔아주도록 할게요. 어두운 부분은 묘사를 많이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요. 네, 이렇게 어두움을 깔아줘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이 경계 부분 있죠. 이 경계 부분에다가 잎사귀를 조금 더 많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잎사귀가 많아서 그리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잎사귀 하나하나 눈으로 따라가면서 표현해 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난 보이지 않아. 그래서 절대 못 그리겠어. 하면서 대충 그린 그림과 잘 안 보이고 잘 안 그려지더라도 끝까지 눈으로 따라가면서 그린 그림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그림을 못 그리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차이가 아주 커요. 그래서
잘 안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어두운 부분에도 어느 정도는 잎사귀 묘사를 해주세요. 밝은 부분은 많이 잎사귀 묘사 많이 안 하셔도 네,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잎사귀 묘사라든지 잎사귀를 많이 그려줘야 되는 부분은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만난 이 경계, 네, 이 경계의 묘사가 많으면 그림의 밀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림의 밀도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밝음과 어두움이 만나는 그 경계의 묘사를 많이 해주세요. 소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요. 밀도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가끔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밝은 부분에 묘사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다가 하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어두운 부분은 어두워서 안 보이고 밝은 부분은 밝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밝음과 어두움이 만나는 곳에 잎사귀 모양, 형태를 잡아줍니다. 이 어두움은 거의 실루엣 정도만 돼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어두움을 조금 더 줄 수도 있겠죠. 더 어두워야 되는 부분 사이사이. 이런 것들 때문에 나무 그리는 게 어렵고 나뭇잎 그리는 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명암도 표현해야 되면서 어디까지 그려야 될지, 얼마만큼 안 그려도 되는지. 저도 어려우니까요. 네, 같이 고민해보고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요. 이렇게 제가 나무의 일부분을 그려봤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묘사 연습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나뭇잎 하나를 똑 떼어 와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잎사귀 연습을요. 제가 잎사귀를 하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반 접혀 있는 잎사귀를 갖고 왔어요. 윗면이 조금 더 찐녹색이고 이 뒷면, 잎사귀 뒷면이 조금 더 연녹색이거든요. 연하거든요. 뒷면을 조금 더 연하게 하고요. 음영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인맥도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인맥이 잘 어렴풋이 보이는데 그래도 인맥을 넣어줄게요. 안쪽에다가 조금 더 음영을 넣어줘서 안쪽 느낌이라는 거를, 공간감을 조금 더 만들어줄게요.
뭐 이렇게 잎사귀를 그려볼 수 있고요. 잎사귀의 음영을 넣을 때 뭐 만약에 이제 정면 잎사귀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잎사귀를 관찰해서 동그란 듯한 잎사귀를 그려주잖아요. 인맥이 있겠죠. 잎사귀는 인맥 표현을 잘 해주셔야지. 왜냐면 묘사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묘사할 게 인맥이거든요. 그래서 잎사귀 나뭇잎을 그리실 때는 반드시 인맥을 꼭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 잎사귀 나뭇잎마다 인맥 모양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맥을 관찰하시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좀 여기에다가 음영을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명암이 안 보이실 때는 사진을 흑백으로 전환하시면 되시고요. 뭔가 이런 볼록볼록한 그런 입체감이 느껴지실까요? 네, 이렇게 잎사귀의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면 위주로 음영을 줬고요. 여기는 반대 방향 이쪽에다 음영을 줘서 조금 더 이쪽이 볼록하고 여기서 빛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명암을 한번 줘봤어요. 근데 잎사귀는 형태가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운 그런 소재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난해하죠. 그리고 잎사귀는 많잖아요.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안 그려도 되는지, 도대체 뭘 그려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뭐 낱개를 그린다라고 하시면 정말 다 그려주세요. 인맥도 표현해 주시고 사진도 흑백으로 전환하셔서 명암 느껴지시는 거, 밝고 어둡고 이런 명암도 표현해 주시고요. 하지만 내가 나무의 일부분을 그린다, 나무의 전체를 다 그린다 라고 하실 때는 나무 잎사귀의 그런 생김새를 관찰하셔서 이런 외곽의 느낌 살려서 외곽 표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나눠서 톤 꼭 나눠서 톤 넣어주신 다음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만나는 이 경계에다가 나뭇잎을 많이 그려주세요. 네, 그러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럴싸한 나뭇잎, 나무 드로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